저희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 퇴직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장 생활 40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 없었고 가족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날엔 정말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벅찼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나를 위해 하루를 써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내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여유가 생긴 우리. 그동안 못했던 아침 식사, 짧은 산책, 마주 앉은 커피 한 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이젠 푹 쉬어. 그 말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독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거라는 걸요. 퇴직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어느새 아내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밥상 위 반찬은 점점 단조로워졌고 식사 중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은 뭐 먹지? 제가 조심스레 물으면 있는 거 아무거나 먹어.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으면 청소기 소리로 방 안이 가득 찼고 굳이 크게 접시를 부딪히며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친구라도 좀 만나지 그래?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죠. 나는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해놓으면 점심, 점심 해놓으면 또 저녁이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깊은 피로와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에서조차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함께 있는데도 혼자였습니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옷이 바뀌었고 화장이 짙어졌으며 향수 냄새가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공항에서 모든 걸 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제가 알던 사람의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외치자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난 행복한 노후를 꿈꿨는데 당신 옆에선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심장은 멈춘 듯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고 제가 오랜 시간 지켜온 집도 이젠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긴 날 새로 도착한 곳은 5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 작은 냉장고, 도시락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전부 저보다 훨씬 젊었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그들과 눈을 피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청 게시판에서 공공근로 거리 청소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빗자루를 들고 나선 거리. 한겨울 찬바람이 뺨을 때릴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집에 가니 벽 보고 말했어요. 한 분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끝에는 묵직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청소하던 동료가 학원 건물 경비 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음날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고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인사받으며 저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200만 원. 작은 월급이지만
내 손으로 번 그 돈은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취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으며 빛을 담았습니다. 햇살, 비, 나무, 고양이, 그 모든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진을 나누며 조언을 주고받으며 비로소 저는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전 아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도했던 그 남자와도 헤어졌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만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진짜 끝이 난 거죠.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끝의 순간마다 인생은 조금씩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조심스레 공유해 주세요. 그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